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별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정말 사용하기 쉽고 간편하고 재밌는 내용이에요. 바로 시작해 보실게요. 왼쪽 도구 메뉴에 지난번에 배운 그라데이션 바로 아래에 있는 것, 물방울 무늬 아이콘이 있습니다. 물방울 무늬가 아니라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보시면 여기 첫 번째 있을 거예요. 블러라는 도구예요. 이 블러 메뉴 안에 샤픈과 스머지가 같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도구는 단축키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클릭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클릭하시고 그럼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브러쉬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똑똑하시네요. 대괄호 왼쪽 오른쪽으로 확대 축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메뉴 보시면 블러에 대한 옵션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다른 것은 사용하지 않고 이 스트렝스 값만 사용할 거예요. 100으로 놓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100%로 놓고 하겠습니다. 자, 이 블러는 내가 선택하는 부분을 흐릿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사람 얼굴을 흐릿하게 해줘야 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도구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아니지만 이 새의 얼굴을 좀 흐릿하게 만들어 줄게요. 사용 방법은 그냥 드래그만 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쭉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요. 드래그 하면서 뗐다가 드래그하고 떼고 이렇게 이어서 하셔도 됩니다. 네, 사용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죠. 지금 다 적용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원본의 이미지를 흐릿하게 만들어줍니다. 너무 쉽죠? 블러를 사용하실 때 옵션 메뉴에서는 이 스트렝스 값만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블러가 강하게 적용되고요. 낮으면 낮을수록 약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금 22%로 설정이 되었는데요. 이 상태로 여기에 적용하시면 아까 100%로 놓고 했을 때보다는 약하게 들어갔어요. 차이는 있지만 조금 약하게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계속 중첩해 주시면 아까 100%처럼 강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원하시는 강도에 따라서 여기를 조절하시면서 적용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블러 사용법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잘하셨습니다. 보통은 이런 블러를 인물 지울 때, 인물을 흐릿하게 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의외로 이런 이미지에서도 블러 값을 적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쪽은 집중되지만 나머지는 다 블러 처리되는 아웃포커싱 효과도 주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도구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샤픈 도구는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조금 더 선명하게, 또렷하게, 예리하게 만들어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은 똑같이 브러쉬처럼 사용하시면 돼서 대괄호 왼쪽 오른쪽으로 축소 확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의 옵션 메뉴에서도 아까랑 똑같이 여기 가운데 있는 스트렝스 값만 바꿔줄 거예요. 지금은 50%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적용해 볼게요.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드래그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정도가 될 때까지 쭉 드래그 해주세요. 네, 저는 살짝 줘봤습니다. 확실히 좀 또렷해진 게 느껴지시나요? 원본 사진은 이랬습니다. 샤픈 적용한 값은 이렇게 나왔어요. 차이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샤픈을 사용하실 때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샤픈 값을 계속 적용을 해서 이미지를 너무 뚜렷하게 만들어 버리면 이미지가 결국 깨져 버립니다. 적용해 볼게요. 계속 샤픈 값을 줘볼게요. 어느 정도까지는 정말 예리하다, 또렷하다 라는 느낌을 주지만 너무 과하게 적용하면 이렇게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원본에 비하면 엄청 많이 깨져 버렸죠. 그래서 특히나 이 샤픈 같은 경우에는 값을 조금 약하게 조절을 하시고 천천히 원하는 부분에 자연스럽게 적용이 될 때까지 봐가면서 드래그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졌는데요. 조금 또렷해졌죠. 그래서 저는 이 스트렝스 값을 보통 20에서 30 사이에 놓고 천천히 적용을 합니다. 제가 원하는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요.
원본, 적용한 것, 원본, 적용한 것. 자연스럽게 조금 또렷해졌죠. 이 샤프는 너무 과해지지 않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 도구도 확인해 볼까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세 번째 스머치 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면요. 마우스 커서 똑같이 브러쉬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괄호로 확대 축소해 주시는 거 똑같고요. 위쪽 옵션 메뉴 쭉 있지만 이번에도 가운데 있는 스트렝스 값만 사용할 겁니다. 첫 시작은 100%로 놓고 할게요. 이 스머치 툴은 위에 있는 두 개랑은 조금 달라요. 정말 손으로 딱 집어서 쭉 문지르는 느낌으로 변해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 픽셀을 막 섞어버려요. 그래서 이 스머치 툴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렝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강도가 될 때까지 확인을 하시고 적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저는 이 도구를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여기 있는 털 정리 정도는 살짝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별거 안 한 것 같지만 원본 사진을 보시면 조금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스머치 도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드래그하는 방향대로 픽셀이 따라오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 있는 돌 보이시죠? 돌에 있는 무늬를 살짝살짝 바꿔줄 수 있어요. 드래그 하시면 위치가 조금씩 바뀝니다. 모양도 바꿀 수 있어요. 와우! 저는 이런 정도의 사용만 하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어디엔가 또 사용하실 곳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벌써 이 세 가지 도구 다 사용했어요. 너무 빨리 끝났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아래에 있는 것도 같이 할 거예요. 아래에 있는 도구, 다치 툴이에요. 이런 다치 모양 도구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오른쪽 마우스 눌러보시면 맨 첫 번째에 있습니다. 다치 툴, 번 툴, 스펀지 툴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단축키는 영문 5입니다. 다치 툴부터 사용해 볼게요. 다치 도구도 똑같이 이렇게 브러쉬처럼 생겼어요. 마찬가지로 대괄호로 확대 축소하실 수 있고요. 옵션 메뉴도 보시면 조금 달라졌는데요. 마찬가지로 다른 거 건드리지 않고 가운데 있는 익스포저 값만 적용할 겁니다. 50 정도로 놓고 시작할게요. 이 다치 도구는 제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적용하는 부분을 밝혀줍니다. 환하게 만들어줘요. 천천히 사용해 볼게요. 네, 몇 번 사용하지 않았는데 벌써 밝아진 게 막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임의로 밝혀줍니다. 이 다치 도구도 너무 과하게 사용하시면 이미지가 하얗게 깨져버려요. 적용해 볼게요. 계속 같은 자리에 드래그하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미지가 하얗게 깨져버립니다. 원본에 비해 많이 손상되죠. 그래서 이 다치 도구를 사용하실 때도 익스포저 값을 조금 낮춰서 저는 항상 거의 대부분 20%로 놓고 사용합니다. 옵션 값을 조절해서 조금씩 밝히고 싶은 부분에 살짝 적용을 해주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적용이 됩니다. 별거 안 한 것 같지만 원본이랑 보시면 조금 밝아졌어요. 여러분 이게 다예요. 정말 쉽고 간단하고 재밌죠? 잘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이 다치 안에 있는 두 번째 도구 번툴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번툴 선택해 주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브러쉬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괄호 왼쪽 오른쪽 확대 축소하실 수 있고요. 위쪽에 옵션 메뉴 보시면 이렇게 있지만 이번에도 가운데 있는 익스포저 값만 사용할 거예요. 이것도 50%로 놓고 시작해 볼게요. 번툴은 방금 사용했던 다치랑 반대예요. 다치가 이미지를 환하게 만들어준다면 번툴은 이미지를 어둡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적용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적용하는 부분이 어두워지고 있죠. 그래서 원본이랑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밝았던 이미지가
이렇게 어두워졌습니다. 번툴도 마찬가지로 너무 과하게 사용하면 이미지가 깨져버려요. 너무 어두워져서 어둡게 검정색으로 깨져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익스포저 값을 똑같이 20% 정도로 놓고 천천히 사용하시면 됩니다. 범위를 조금씩 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럼 이렇게 원본에서 조금 더 어두워졌고, 여러분 이 상태에서 방금 사용했던 닷지를 같이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닷지를 같이 활용해서 밝힐 부분을 조금 더 밝혀주시면 조금 더 입체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이건 번툴만 사용한 이미지고요. 닷지까지 활용한 모습이에요. 확실히 이미지가 조금 더 깊어지고 풍부해졌죠. 이런 식으로 함께 사용하시면서, 그리고 여기 있는 선명한 도구, 샤픈 도구를 사용하셔서 눈 쪽에만 조금 적용을 해주시면 눈이 완전 똘망똘망해지겠죠. 이건 닷지 툴까지 사용한 거고요. 이건 샤픈 툴을 사용해서 눈 쪽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해준 거예요. 만져주면 만져줄수록 이미지 퀄리티가 높아지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잘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도구 활용해 볼게요. 닷지 툴의 세 번째 스펀지 도구입니다. 스펀지 툴 선택해 주시면 이 도구도 마찬가지로 브러쉬 모양이죠. 그래서 확대 축소 똑같습니다. 대괄호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위쪽에 옵션 메뉴 보시면 조금 달라졌는데요. 이번에도 나머지 사용하지 않고 가운데 있는 플로우 값만 조금씩 바꿀 겁니다. 이 스펀지 도구는 앞에 사용했던 것과는 또 달라요. 앞에서 사용했던 닷지 툴, 번툴이 각각 이미지를 환하게, 어둡게 바꿔줬다면 이 스펀지 도구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색채를 빼버립니다.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색채를 빼버려요. 그래서 적용해보면 분명히 예쁜 파란새였는데 색채를 다 뺏겨서 회색 새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스펀지 같은 경우 이 플로우 값을 낮춰서 사용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10%로 놓고 사용합니다. 이 스펀지 툴 자체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색채가 너무 쨍하게 튀는 부분에 살짝살짝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 도구를 활용하시면 색을 좀 균일하게 맞추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 보이는 날개는 이쪽 아랫부분이 조금 더 밝죠? 이런 부분에 살짝살짝 터치해주면 살짝살짝 색이 빠지면서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톤이 조금 균일하게 맞춰져요. 원본은 이렇게 밝았지만 스펀지 툴 적용하면 이렇게 살짝 어두워지면서 색이 비슷하게 맞춰집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아요.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하시느냐에 따라 응용하는 것이 천차만별로 바뀔 거예요. 여기까지 너무너무 잘 따라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무려 6가지 도구를 함께 했어요. 맨 처음에 시작한 블러부터 샤픈, 스머지, 그리고 여기 있는 닷지, 번툴, 그리고 스펀지 툴 6개 같이 활용해 보셨는데요. 오늘 함께 해보신 것들이 전체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국소 부위, 조금씩 내가 원하는 부위에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진짜 재밌으실 거예요. 오늘 배우신 것들 천천히 잘 활용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포토샵 초보들이 하기에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포토샵의 본질 그 자체인 펜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6가지나 함께 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